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조선시대 경상도 어느 마을에는 김숙번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김선비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요. 심지어 15세의 나이에 진사과에 합격하니 온 동네에 신동이라는 소문이 퍼졌답니다. 참으로 경사로고 김씨 집안에도 볕들 날이 오겠구먼. 그러게나 말일세. 이 마을에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하이. 허나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김선비가 약관이 되던 해 그만 부모님 두 분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천혜고아가 된 김선비는 홀로 3년상을 치렀지요. 어서 힘을 내게, 이 사람아. 자네가 이러고 있으면 부모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나. 우리도 도울 테니 다시 공부를 계속해야지. 이렇게 고마울 때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준 덕분에 김선비는 다시 과거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급제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김선비는 낙방, 그리고 또다시 낙방을 거듭하고 말았지요. 그렇게 어느새 10년이 지나서 김선비는 30줄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시작하였건만 이게 무슨 꼴인가. 급제는커녕 이제는 책을 들여다보기가 무서울 지경이구나. 냉혹한 현실에 지친 김선비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자꾸만 낙방을 하다 보니 이제는 살려는 의욕마저 꺾이고 있었지요. 내 나이가 이제 33이로구나. 급제를 하여 입신양명하고 혼례를 치러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 책만 끼고 있으니 이 무슨 허송세월인지 모르겠구나. 그날도 김선비는 허름한 책상 앞에 멍하니 있었지요. 몇 날 며칠이 지났지만 펼쳐놓은 책장은 그대로였습니다. 한숨만 푹푹 내쉬니 눈동자까지 흐리멍텅해져 있었지요. 내 주제에 무슨 과거 급제란 말인가. 다 때려치우고 이제는 미련을 버려야겠구나. 김선비는 피를 토하듯 내뱉고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김선비는 남은 일생 동안 조선 팔도를 유람하다 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괴나리 보찜을 지고 유랑이나 하다가 가야겠다. 그리고는 주섬주섬 짐을 쌌지요. 헌데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집안의 하나뿐인 여종 순심이었습니다. 순심이는 10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자신의 뒷바라지를 해주었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법이다. 아무리 여종이라고는 해도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노릇이지. 순심이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김선비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후로 김선비를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왔지요. 김선비도 그런 순심이의 미소를 보며 지금껏 견딜 수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순심이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겠다. 김선비는 순심이를 찾아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헌데 마침 순심이가 자리를 비우고 있었지요. 박과 부댁 삭바느질을 한다고 하더니만 바느질감을 받으러 나간 건가? 김선비는 잘 아는 박과 부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박과부가 나왔지요. 김선비 아니시오? 참으로 오래간만에 뵙는구려? 옆집 사이인데 가끔씩 기별도 주고 하시오. 송구하게 되었소. 그나저나 순심이가 혹시 여기 있소? 좀 전까지 김선비를 걱정하던 박과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심이가 삭바느질을 마치고는 읍내로 나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심이 그것이 참으로 지극정성이요? 삭바느질만 가지고는 김선비에게 보양식을 먹일 수 없다지 뭐요? 그래서 일을 더 받겠다고 하더구려. 박과부의 말에 김선비는 모간이 콱 막혀왔지요. 마치 가슴 한켠이 저며지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 말이 사실이요? 왜 나는 아무것도 못 들었단 말인가? 어서 읍내로 가봐야겠구려. 그러시구려. 부지런히 쫓으면 따라잡을 수 있을게요. 김선비는 급히 발길을 돌려 읍내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순심이를 닮은 처녀가 주막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주막에 가보니 정말로 순심이가 술과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순심아, 이게 무슨 일이냐? 선비님이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해가 지면 어차피 돌아갈 터인데. 순심이는 화들짝 놀랐지요. 삭바느질을 하고 나서 주막일까지 하다니 힘들지 않으냐? 에이, 힘들긴요. 두고 보세요. 오늘은 제가 만난 거 만들어 드릴게요. 아서라, 이렇게 일을 하다간 네 몸이 상하겠다. 허나 순심이는 손사래를 쳤답니다. 과거 시험 준비하느라 바쁘실 텐데 신경 쓰지 마셔요. 이 정도야 일도 아니랍니다. 그래도 그렇지. 내가 뭐라고 이리 고생을 하느냐? 그러자 순심이가 김선비의 손을 붙잡았지요. 무슨 말씀이셔요? 그저 선비님끼니 잘 챙겨드리는 게 다인데요 뭐. 저를 거두어 주신 선비님 부모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순심이가 울먹거리니 김선비도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고맙구나, 순심아. 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니어요. 저는 그저 선비님께서 잘 되시는 게 소망이랍니다. 순심이의 따뜻한 위로에 김선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 한 가지 소원이 더 있네요. 생이별한 우리 언니 얼굴이나 한번 뵈었으면 하는 것이어요. 그리고는 일이 바쁘다며 가버렸습니다. 김선비는 주막에서 한참을 더 머물다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살인문을 나서다가 하늘을 올려다본 김선비는 어째 마음이 좀 후련했지요. 저녁 노을이 깔린 하늘에는 붉은 해가 뉘엿뉘엿 가라앉고 있었답니다. 응, 이게 웬 장작이야? 김선비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째 마당 한켠에 장작이 쌓여 있었지요. 의아해서 두리번거리니 옛날 김선비의 집에서 일을 했던 상구아재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니, 상구아재가 어쩐 일로? 허나 상구아재는 멋쩍은 듯이 손사래를 치고는 불이 나게 가버렸지요. 이제 보니 상구아재가 장작을 해놓고 가셨구나. 그뿐이 아니었지요. 어째 툇마루에는 감 몇 개가 놓인 쟁반이 있었습니다. 장작을 해온 상구아재가 두고 간 것이었지요. 아마도 글 공부를 하다가 출출하면 들라고 준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주고 가시다니. 이거 고마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그날 밤이었지요. 김선비는 호롱불 하나를 켜놓은 채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간 글 공부만 하느라 몰랐는데 이제 보니 자신은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사람은 마땅히 본분을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내 본분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김선비가 잘하는 것은 공부였습니다. 김선비는 책생 위에 펼쳐진 책을 노려보다가 이윽고 붓을 들었지요. 이대로 포기한다면 마을 사람들의 정성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사나이가 태어나서 이렇고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들을 저버린다면 어찌 고개를 들겠는가? 그런 생각이 치밀어 오르자 공부를 때려치려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올 무렵 김선비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과거 시험을 준비하리라. 이번에도 떨어진다면 절대로 살아서는 마을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야. 단단히 결심한 김선비는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하였지요. 다음 날 아침 김선비는 순심이를 기다렸습니다. 순심이는 깨어있는 김선비를 보고선 고개를 숙였지요. 선비님 출출하시죠? 제가 얼른 아침을 차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은 창거리를 얻어왔습니다요. 허나 김선비는 손사래를 쳤답니다. 아침은 차리지 않아도 된다, 순심아. 나는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려고 한단다. 김선비의 눈에 총기가 돌았습니다. 과거 시험에 거듭 떨어지면서 마음이 꺾여 있던 그에게 다시금 용기가 샘솟은 것이지요. 순심이는 그 모습에 감격하여 눈물을 훔쳤답니다. 참으로 잘 생각하셨습니다. 선비님이 축 처진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다 아팠지요. 이제라도 용기를 내셨으니 참으로 장하십니다요. 김선비는 순심이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순심이 너도 그렇고
마을 사람들이 날 위해 얼마나 신경을 써줬는지 내 잘 안다. 그 정성을 헛되이 할 수야 없는 노릇이지. 이번에야말로 꼭 급제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마. 그리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따름이지요.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셔요. 집을 나서니 마침 마을 사람들이 밭으로 일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사람들과 하나하나 인사를 나누고는 마침내 한양으로 출발하였지요. 당당히 걷는 김선비의 등에는 그동안의 기운 없는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이 한양 땅에도 참으로 오래간만이로구나. 김선비는 산 넘고 물 건너 마침내 한양에 도착하였지요. 분주한 한양 거리는 언제 봐도 별천지가 따로 없었답니다. 김선비는 거리를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꼭 참고 숙소부터 잡으러 갔지요. 날이 어둑어둑지는데 김선비가 골목으로 들어갔을 때였지요. 이건 오우시오.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이 대관절 어느 나라 법도란 말입니까? 어디선가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급히 다가가 보니 불량배들이 한 처녀를 둘러싸고 있었지요. 불량배들은 처녀가 든 보따리에 욕심이 있는지 자꾸만 지붕거렸답니다. 어딜 그리 급히 가시나? 갈 때 가더라도 그 보따리에 든 것은 놓고 가게나. 이건 우리 주인어른 병환에 쓸 약재요. 함부로 넘보지 말고 갈 길 가시오? 처녀가 악을 썼지만 불량배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보따리를 빼앗기려는데 김선비가 나섰습니다. 한양 사내들은 구슬도 안 달고 다니는가? 멀쩡한 사내들이 아녀자 하나를 두고 괴롭히면 쓰나. 뭐라고? 이 호랑말코 같은 것이 어디라고 나서는 게야? 그러면서 막아서자 불량배들은 처녀 대신 김선비를 공격했습니다. 이 무슨 행패요. 자꾸 이러면 나랑 같이 관아에 갈 줄 아시오. 헌데 평생 글공부만 한 김선비가 불량배들을 무슨 수로 당하겠습니까? 팔을 뻗어봤자 수수깡이요. 주먹을 날려도 솜방망이였지요. 금세 붙잡힌 김선비는 아주 먼지가 나도록 얻어맞고 말았답니다. 이 정도면 맛을 보았겠지. 어르신들 하는 일에 방해 말고 썩 비키거라. 못 비키겠소. 차라리 날 죽이고 가시오. 김선비는 불량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답니다. 이놈 이거 참 아주 독한 놈이로구나. 생긴 건 허여멀건 꽁생원인데 아주 강단이 있네 정말. 얘들아 그만 풀어줘라. 불량배 두목은 김선비의 용기가 맘에 드는지 희죽 웃었답니다. 그때 마침 처녀가 포졸들을 불러왔지요. 불량배들은 낄낄 웃으면서 바람같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바빠서 물러가지만 다음엔 좀 더 재미있을 것이야. 그때까지 몸땡이 간수나 잘하게 시골 선비. 불량배들이 떠난 뒤에야 김선비는 털썩 쓰러지고 말았지요. 처녀가 얼른 뛰어와 김선비를 살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살아있기는 한 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소이다. 말씀을 잘하시니 입은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김선비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렸답니다. 그런 김선비를 보면서 처녀는 참지 못하고 깔깔 웃었지요. 아니, 방금 전에 그 용맹한 사내는 대체 어디로 가셨습니까? 약골이 괜히 만용을 부린 것 같소. 놀림이나 당할 줄 알았으면 얌전히 달아날 것을 그랬다오. 아닙니다. 약골 주제에 정말 멋있으셨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처녀로고. 처녀는 농짓거리를 하면서도 김선비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비님. 선비님이 아니었으면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저는 대사관 공호석 대감을 모시는 소리라 합니다. 오늘 일을 말씀드리면 대감마님께서 꼭 살해를 하실 것입니다. 살해를 하고 싶다는 소리의 말에 김선비는 손살해를 쳤지요. 살해라니 당치 않소. 사람이라면 응당 도와야 할 일인데 어찌 살해를 바라겠소.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마시오. 안 됩니다. 그냥 보내드리면
제가 대감마님께 혼인할 것입니다. 김선비는 극구 사양하였지요. 허나 소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 결국 초대에 응했답니다. 그리하여 김선비는 소리의 뒤를 따라 공대감 댁으로 향하였습니다. 대감마님 사는 곳이 생각보다 조촐하구려. 저희 대감마님은 검소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성품이시오.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자 공대감이 정자에 앉아 서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공대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상세히 고하였지요. 대감마님, 이 선비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큰 낭패를 볼 뻔하였습니다. 소리의 말을 들은 공대감은 몸소 김선비의 손을 잡았지요. 참으로 고맙네. 여종이라고는 소리 하나 있는데 다치기라도 했다간 곤란할 뻔했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죠. 또 그러신다.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답니다. 소리의 말에 공대감은 만면의 미소를 띄었지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정말 고맙네.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저는 경상도 땅에서 올라온 김숙번이라 합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온 길에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입니다.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었는데 작은 도움이라니. 자네 생각보다 배포가 보통이 아니군 그래. 그러면서 공대감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김선비도 웃음이 차올라서 함께 크게 웃었지요. 이럴 때가 아니군. 소리야 불을 지피거라. 네가 가져온 약을 다려 어머님께 드려야겠다. 알겠습니다요. 대감마님. 소리가 가져온 약은 공대감의 굳은 노모를 위한 것이었죠. 오랫동안 병세에 차도가 없어서 힘들게 구한 귀한 약재였답니다. 약을 다려 노모에게 먹이니 기침을 하던 호흡이 한결 편안해졌답니다. 고맙네. 덕분에 어머님 걱정을 좀 덜었어. 아닙니다. 소리 처녀가 다 한 일이지요. 아닐세. 불량배 놈들이 무슨 귀중품인 줄 알고 소리의 약재를 노린 모양이야. 자네가 나서지 않았다며 내가 큰 불효를 저지를 뻔했네. 그날 저녁 공대감은 김선비와 저녁을 함께하였습니다. 상을 물리고 나서 둘은 함께 곰방대를 피웠지요. 김선비를 물끄러미 보던 공대감이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경상도 땅에서 왔다고 했었지? 그렇다면 혹시 김가라는 자를 아나? 내 옛날 동기인데 어떻게 지내는지 참으로 궁금해서 그런다네. 인상차기를 교환해보니 돌아가신 김선비의 부친이 분명했습니다. 김선비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그분은 저희 아버님이 분명합니다. 어찌 대감마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알고 계신지요? 김선비의 말에 공대감은 아주 반갑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그 친구 아들이 이리도 장성하였다니. 나는 젊은 시절 자네 부친과 함께 수학하던 사이였네. 그래, 부친은 건강하시고. 벌써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공대감은 참으로 안타까워하였지요. 저런, 얼굴 한번 보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갔구나. 내가 공무가 바빠서 미루던 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네. 그나저나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로다. 어찌 김가의 아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가? 공대감은 곧바로 김선비에게 머물 곳이 있는지를 물었지요. 여비가 달랑거리던 김선비는 고개를 젓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공대감은 김선비에게 흔쾌히 방을 내주기로 하였습니다. 김선비에게는 천군만마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무엇하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도움은 무슨 놈의 도움인가? 젊은 선비가 입신양명을 하겠다는데 당연히 도와야지. 그렇게 김선비는 공대감 댁에 머물며 다시 과거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김선비가 공부를 하는데 공대감이 돌아왔지요. 둘은 차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자네 부친은 참으로 훌륭한 선비였네. 비록 학식은 좀 부족해도 인품이 매우 뛰어났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사람을 대하니 칭송하는 이게 많았다네. 그렇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닐세. 아마 자네 마을에도 부친을 존경하는 이들이 많을 걸세. 그러고 보니 김선비는 늘 자신에게 따뜻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군요. 그때 마당을 청소하고 있던 소리를 보며 공대감이 말하였습니다. 소리도 자네 부친과 인연이 있네. 고아인 저 아이가 어릴 때 자매가 있었다네. 허나 여동생은 몸이 약해 요양차 시골로 보내야 했지. 그때 맡아준 것이 바로 자네 부친일세. 김선비는 어린 시절 자기와 친남매처럼 자랐던 순심이가 떠올랐지요. 그러고 보니 순심이는 어딘가 소리와 닮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는 소리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혈육이 있다 들었소. 혹시 보고 싶지는 않소이까? 그 말에 소리는 잠시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허나 소식이 끊어진 지 오래라 건강하기를 기원할 뿐이지요. 그러자 김선비는 순심이에 대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소리는 여동생이 살아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지요. 다음번에 마을에 내려갈 때 나랑 같이 가도록 합시다. 가서 여동생 얼굴을 한번 봐야 하지 않겠소? 김선비의 말에 소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지요. 아니요. 내가 더 고마울 노릇이오. 잃어버린 인연을 이을 수 있다는 생각에 김선비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는 아주 편안하게 푹 잘 수 있었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선비님 대감께서 오늘은 포도청에 좀 들리라 하였습니다. 포도청으로 오라고? 대관절 어쩐 일이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비는 의아해하였지만 포도청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공대감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잘 왔네, 김선비. 얼마 전 자네를 폭행한 불량배들을 붙잡았다네. 하여 얼굴을 확인요구 불렀다네. 김선비가 공대감을 따라가니 이게 웬일이랍니까? 감옥에 불량배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굴을 보아하니 김선비를 때렸던 바로 그놈들이었지요. 내 얼굴을 기억하는가? 우리를 가로막던 비실이 선비님 아니오. 그렇게 맞고도 걸어다니는 걸 보니 생각보다 튼튼하시구려. 김선비의 말에 불량배 두목은 혀를 차며 대답하였습니다. 김선비는 혀를 끌끌 찼지요. 옥에 갇힌 꼴이 처량하기도 하네. 이제야 좀 후회가 되시나? 그러자 불량배 두목은 고개를 푹 숙였답니다. 후에는 불량배짓을 한 다음부터 안 하는 날이 없었소. 이제야 벌을 받게 되었으니 장부답게 받아들일 뿐이오. 김선비는 어째 불량배 두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록 자기를 흠씬 때린 악당이었지만 어째 사내다움이 엿보이고 있었지요. 대감, 충분히 반성하는 것 같으니 이번엔 용서해줌이 어떨는지요? 그렇게 맞고도 용서를 해주겠다 이건가? 못 빼앗긴 물건도 없으니까요. 대신 단단히 주의를 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네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게나. 김선비의 부탁으로 불량배들은 풀려났지요. 이들은 다들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우리를 정령 풀어주시는 게요. 그럼 거짓이겠나? 대신 앞으로는 절대로 양민의 물건을 탐하지 말게. 올바른 일을 해서 먹고 살라 이 말이야. 불량배들은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특히 불량배 두목은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고맙소이다 선비님. 꼼짝없이 큰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10년 감수했구려. 앞으로는 선비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도록 하겠소이다. 불량배들은 김선비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지켜보던 공대감은 빙그레 웃었지요. 자네 아버지랑 판박이로고. 지금 자네를 보았다면 아주 자랑스러워 했을 걸세. 조금이라도 아버님의 덕을 기릴 수 있다면 만족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과거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선비는 시험장으로 향하였지요. 그렇게 궁궐로 향하는데 어느새 그의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공대감의 식객이 바로 자네인가? 처음 보는 사내들이었지요. 생김새가 우락부락한 것이 영 불량스러워 보였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앞길을 막으시오? 알거 없고 그저 공대감께 빌붙은 니놈을 탓하거라. 그러더니 김선비를 사정없이 후려패는 것이었지요. 아주 퍽퍽 소리가 나게 두들겨 패니 김선비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말이나 들어봅시다. 우리를 너무 원망 말게. 공대감 패거리가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걸세. 그러고 보니 짚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정에는 청렴결백한 공대감을 미워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었지요. 아마도 이 사내들은 그 탐관오리들이 고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 살리시오. 불쌍한 시골 선비를 좀 살려주시오. 김선비의 비명이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허나 주변에는 도와주는 이 하나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아니 못 본 사이에 또 얻어맞으십니까? 혹시 김선비님은 맞는 것이 취미인 것 같습니다요.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지요. 놀라서 돌아보니 며칠 전 용서해준 바로 그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김선비님 다시 뵙습니다. 지난번에 꼭 은혜를 갚겠다고 했지요. 이들이 다가오니 김선비를 때리던 무리들은 바짝 긴장했답니다. 니들은 또 누구냐? 쓸데없이 참견 말고 갈 길 가거라. 허나 불량배들은 빙글빙글 웃기만 했지요. 선비님을 때리고 싶다면 먼저 우리부터 꺾어보아라. 헌데 니들 꼴을 보아하니 예전역에 틀린 게 아닌가 싶다. 그렇게 불량배들은 김선비를 공격하던 무리에게 덤벼들었답니다. 아주 대판 싸움이 벌어졌지요. 뭐하시오 선비님? 과거 시험 본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었지. 고맙네. 그리하여 김선비는 무사히 과거 시험장으로 갈 수 있었답니다. 선비님, 대체 왜 이리 늦으셨어요? 시험은 한참 전에 끝났는데 돌아오시질 않아 걱정했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던 소리가 김선비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곧 공대감도 마당으로 나와 김선비를 보고는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지요. 자네 안색이 어찌 그리 안 좋은가? 시험은 잘 치렀는가?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김선비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망한 것 같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풀다가 제 실력에 반도 못 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선비는 앞서 있었던 일을 말하였지요. 괴한들에게 만나 낭패를 당하다 불량배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었죠. 허나 시험에 늦고 말았던 것이지요. 원 그런 일이 있었군. 참으로 유감일세. 듣고 있던 공대감은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였답니다. 그래도 결과를 보기도 전에 실망해서는 안 된다네. 만약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 바로 그 자세일세. 쉽게 포기하던 김선비는 더는 없었지요. 김선비는 또다시 도전하리라 다짐하면서 의지를 불태웠답니다. 며칠 뒤 낮이 조금 지난 시간, 공대감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채비를 하게. 함께 갈 곳이 있네. 어디로 가는데요? 일단 따라오게. 설명은 나중에 하겠네. 김선비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공대감을 따라 나섰지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궁궐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궁궐에 간단 말입니까? 너무 긴장 말게. 들어가 보면 알게 될 걸세. 편전으로 들어서자 그 안에는 주상이 있었지요. 그대가 김숙번인가?
그대는 백성을 어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나? 뜻밖의 질문에 김선비는 당황했지요. 허나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스리려 하기보다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마음을 나누면 백성은 저절로 따를 것입니다. 임금은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러한가? 그런 마음을 지닌이라면 이 나라의 기둥이 될 만하다. 역시 이번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할 인물이로다. 김선비는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제가 장원급제란 말입니까? 시험장에서 가장 훌륭한 답안을 냈으니 장원급제가 아니겠는가? 오늘은 그저 장원급제자의 인품을 보고 싶어 부른 것이로다. 너무 놀란 김선비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뒷걸음질치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공대감과 임금은 참지 못하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렇게 김선비는 아련을 마치고 공대감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감마님, 한 가지 부탁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공대감은 김선비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 고향에 내려갈 때 소리처녀와 함께 다녀오고 싶습니다. 소리처녀에게 여동생을 만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당연히 함께 다녀오게. 대감의 배려에 김선비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김선비는 소리와 함께 고향으로 향하였습니다. 길가에는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하늘의 구름은 어째 싱숭생숭했지요. 선비님 여동생을 다시 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김선비는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소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리처녀가 내게 베풀어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오. 그나저나 순심이 그것이 아주 놀라 자빠지겠구려. 순심이와 언니의 상봉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절로 가벼워졌지요. 김선비는 들뜬 마음으로 소리를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막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과부가 손을 털며 달려 나왔습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박선비님? 김선비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박과부, 그간 별일 없으셨지요? 순심이는요,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 순간 박과부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그게 선비님께서 한양 가신 사이에 순심이 개가. 박과부의 말을 듣자 김선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선비는 박과부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곧장 소리와 함께 순심이가 지내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심아, 다녀왔다. 어디 있는 것이냐? 이 선비님 숨 넘어가기 전에 얼른 나오라. 김선비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러나 집 앞은 적막했습니다. 어째 인기척 하나 없이 고요했지요. 소리도 떨리는 눈으로 방 안을 살폈습니다. 제가 너무 늦은 걸까요? 두 사람은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죽기라도 했어요? 왜들 이러세요? 대체 두 사람은 놀라서 동시에 고개를 들었지요. 그때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순심이었지요. 아니, 순심아. 어머나, 언니? 순심이와 소리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다가 이내 서로에게 달려들었지요. 두 자매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박과부도 뒤따라 들어와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언니 맞지? 나 꿈꾸는 줄 알았어. 그래, 순심아. 어릴 적 얼굴 그대로네. 너무 보고 싶었어. 눈물에 목이 메인 채 소리는 순심이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순심이도 언니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선비는 감동에 젖어 두 사람을 바라았답니다. 세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간 세월의 아쉬움과 다시 만난 기쁨을 함께 나누었답니다. 아니 선비님, 과거 시험은 잘 보셨습니까? 말도 마라. 내가 겪은 이야기를 해줘도
반도 못 믿을 것이야. 김선비는 그간 있었던 일을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불량배들과 우정을 나눈 일, 조정의 정치 싸움에 휘말린 일, 주상전하께 직접 장원급제한 것을 들은 일까지 말입니다. 정말 경사네요. 시험 보러 갔다가 임금님도 뵙고? 대단하세요, 선비님. 순시민은 김선비의 이야기에 눈이 초롱초롱해졌답니다. 김선비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순심아, 너도 이제 우리와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나? 언니도 거기 있고 나도 자리를 잡았으니 우리 셋이 같이 지내자꾸나. 네가 외롭지 않도록 내가 책임을 지마. 순시민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언니 소리의 손을 꼭 붙잡으며 말했어요. 언니도 있고 선비님도 계신데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저도 이제는 함께 살고 싶어요. 소리는 눈가가 붉어지며 순시미를 꼭 안았지요. 그래, 우리 이제 떨어지지 말자. 앞으로는 늘 같이 있자. 김선비는 두 자매를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이어진 인연은 어느덧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짐을 챙겨 마을을 나섰습니다. 박과부와 상구아제는 물론이고 온 이웃들이 마을 어귀까지 배웅을 나왔지요. 가는 동안 순시미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답니다. 잘 있으세요. 또 올게요. 햇살을 받은 들길을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나란히 늘어졌습니다. 그 길은 단지 한양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아갈 날들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사람은 누군가의 손을 빌려 일어서지만 그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김선비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슴에 새겼고 결국 또 다른 이에게 그 온기를 나누게 되었지요. 길 위에서 받은 은혜는 마음속에 남아 다시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작은 선의가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을 추수철을 맞아 김대감댁 마당은 볕단으로 가득했습니다. 김대감네 머슴인 돌쇠는 아침부터 도리깨를 휘두르고 있었지요. 볕단이 참 많기도 하구나. 오늘은 하루 종일 탈곡을 해야거서. 돌쇠는 묵묵히 도리깨를 휘둘렀습니다. 헌데 휘두르는 자세가 범상치 않았지요. 어디선가 제대로 배운 듯 정확하고 힘이 실렸답니다. 돌쇠야, 이리 와서 국이나 한 그릇 먹고 가거라. 새벽부터 일하는데 뭐라도 먹어야 힘이 나지 않겠느냐. 고마워서 어쩝니까? 성주댁 아니었으면 이 돌쇠 벌써 굶어 죽고도 남았습니다. 돌쇠는 사발의 국물을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뜨끈하게 몸을 데운 돌쇠는 해가 질 때까지 그 많은 곡식을 다 털었지요. 아이고, 이제야 다 끝났구나. 김대감은 큰 일을 마친 하인들에게 술상을 베풀었답니다. 하인들은 웃고 떠들고 잔치를 벌였지요. 그 중에는 돌쇠가 짝사랑하는 연희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연희에게 꼭 내 마음을 전해야지. 결심한 돌쇠는 손에 든 술을 벌컥 들이켰지요. 술 기운이 차오르니 없던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돌쇠는 마침내 이를 악물고 연희 곁으로 다가갔지요. 연희야, 저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한가한 시간 없으니 딴 사람한테 가보시지요. 알겠다, 연희야. 귀찮게 해서 미안타. 돌쇠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뒤통수를 긁었습니다. 그 웃음 뒤로는 술기운보다 더 쓰린 마음이 숨겨져 있었지요. 방으로 돌아온 돌쇠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서른이 되도록 외롭기만 하구나. 대체 언제 나는 내 짝이 생길까? 돌쇠는 새벽부터 낫을 들고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초점이 없고 손놀림은 기계처럼 멍하니 움직이고 있었지요. 돌쇠야, 오늘따라 왜 이리 맥이 없느냐. 그냥 좀 힘이 없네요. 돌쇠를 물끄러미 지켜보던 성주댁은 불쑥 물었지요. 돌쇠야, 너 혹시 연희 좋아하냐? 아이고, 성주댁. 무슨 말씀을 그리 갑자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돌쇠가 기겁을 했지요. 헌데 성주댁은 그 주름진 손으로 돌쇠 어깨를 탁 쳤습니다. 그리 쭈뼛거려선 평생 가도 마음을 못 전하겠다 이거사. 사람 마음은 담아두기만 하면 곰팡이나 나는 법이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심정을 내놔야지 않겠니? 그날 이후로 돌쇠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신 밤이면 밤마다 작은 칼을 들고 나무빗을 깎았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돌쇠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답니다. 마침내 완성된 빗을 들고 돌쇠는 연희를 기다렸지요. 이번엔 꼭 내 마음을 전할 것이요. 헌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연희가 나타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닭장에서 졸고 있던 수탈기 고양이에게 걸리고 말았지요. 아니, 이놈의 닭이 왜 이런다야. 돌쇠절이 확 꺼지거라 좀. 수탈기 튀어나오니 그만 돌쇠는 온몸이 닭똥투성이가 되고 말았지요. 주변 하인들의 웃음소리가 뒤뜰에 울려 퍼졌습니다. 때마침 나타난 연희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더러워라. 이 바보 머슴. 가까이 오지 마시오. 결국 연희는 코를 막으며 도망쳤지요. 돌쇠의 손에 들린 나무빗은 그대로 땅에 떨어져 진흙탕에 묻혔습니다. 그래도 포기 안 할게요. 두고 봐라. 이 돌쇠는 한다면 하는 머슴이요. 이틀 후 돌쇠는 새벽부터 산에 올라 가장 예쁜 들으로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연희가 지나갈 길목에서 기다렸지요. 연희야, 이걸 받아주라. 이것이 내 마음이요. 헌데 꽃다발 속에 숨어있던 벌이 나타났습니다. 이 벌은 그대로 연희의 볼을 쏘고 말았지요. 아이고 아파라. 하여간 돌쇠랑 엮이면 되는 게 없어. 연희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답니다. 지나가던 다른 하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지요. 보아라, 돌쇠 저것이 또 연희를 골탕 먹였구나. 내가 한 번은 참아도 두 번은 못 참아요. 자꾸 날 괴롭히면 대감님께 아뢰겠소. 아니, 난 그게 아니라. 허나 연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답니다. 볼이 팅팅 부었으니 된장이라도 찾으러 갔지요. 혼자 남은 돌쇠는 얼굴을 푹 떨궜습니다. 그렇게 돌쇠가 떠난 후에도 하인들의 웃음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지요. 한편 김대감은 이 광경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머슴이 평소에도 저리 성실한가? 돌쇠가 좀 바보 같아도 일만큼은 누구보다 성실합니다. 김대감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돌쇠는 김대감의 부름을 받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대감마님? 네가 이 집에서 가장 성실하다 하여 불렀느니라. 강원도 강릉에 손님을 좀 보내야 하니 네가 다녀와야겠구나.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릉이라면 못해도 일주일 거리였지요. 그 먼 길을 귀한 손님을 데리고 가야 한다니요. 그런 중요한 일을 소인이 맡아도 되겠습니까? 그래, 내일 새벽에 출발하거라. 돌쇠는 꾸벅절을 하고 물러갔지요. 거기엔 평소에 덜 떨어진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하기사 돌쇠는 일을 할 때는 딱 부러졌으니까요. 다른 하인들은 멀찍이 서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놈이 무슨 중요한 심부름을 한다고. 바보 머슴은 꼼짝없이 산적에게 잡힐 것이요. 그때 근처를 지나던 옥화 씨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침 돌쇠의 단단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햇살에 그을린 목덜미와 넓은 어깨가 참으로 듬직해 보였답니다. 저 머슴은 누구길래 저리도 당당할까? 자기 험담에도 들은 척도 않는구나. 옥화는 돌쇠를 눈에 새기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돌쇠는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연희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지요. 내일이면 이제 떠나야 하는구나. 고백도 한 번 못했으니 그것이 한이로다. 한편 돌쇠를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옥화 씨였지요. 옥화는 한숨 짓는 돌쇠를 훔쳐보다가 조용히 사라졌답니다. 돌쇠는 거세진 눈보라를 뚫고 가마를 이끌었습니다. 가마꾼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요.
저 앞에서 좀 쉬었다 가지요.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돌쇠와 가마꾼들이 큰 나무 그늘에 도착했을 때였지요.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새 복면을 한 산적 5이 가마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지요. 이런 산적들의 습격이라니. 내 이럴 줄 알았다. 가마가 다 뭐야? 걸음아 날 살려라. 하인들은 가마를 팽개치고 꽁지가 빠지게 달아났습니다. 가마 옆에 남은 사람은 돌쇠뿐이었지요. 돌쇠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때 가마가 열리더니 한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옥화였습니다. 감히 누구길래 양반가의 가마를 습격하느냐? 당장 물러나거라. 옥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산적들은 비웃으며 가마에 다가왔습니다. 양반 가문의 규수라니 횡재했구나. 몸값을 받아야겠으니 얌전히 따라오거라.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물론 도망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지요. 이놈들. 날 상대하기 전엔 가마는 꿈도 꾸지 말거라. 돌쇠는 단단한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산적들을 향해 달려갔지요. 이놈들. 이리 와서 나와 싸워보거라. 아니 저건 웬 놈이냐? 그 순간 돌쇠는 나뭇가지로 옆의 나무를 후려쳤습니다. 눈이 쏟아지면서 산적들의 시선이 흩어졌지요. 혼란 속의 돌쇠는 옥화의 손을 잡았지요. 옥화 아씨, 저를 믿고 따라오시오. 빨리. 돌쇠는 옥화를 등에 업고 숲속 깊은 곳으로 달렸습니다. 산적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지요. 이내 눈보라가 두 사람의 흔적을 지워주었습니다. 옥화를 업은 돌쇠는 깊은 숲속을 달렸지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다행히 작은 동굴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잠시 이곳에서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하지만 너무 춥구나. 옥화는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지요. 허나 돌쇠는 불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산적들이 발견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옥화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망설이다 결심한 듯 자신의 겉옷을 벗었지요. 옥화 아씨, 이것을 덮으셔요. 성주댁이 주신 옷이라 따뜻하옵니다. 돌쇠 너는 어쩌려고? 소희는 괜찮사옵니다. 그러나 옥화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깊은 고민에 빠졌지요. 옥화 아씨, 손구하오나 손과 발이 얼어붙으면 위험하옵니다. 제가 문질러 드려도 되겠사옵니까? 옥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양반가 규수가 머슴에게 몸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허나 지금은 너무나도 추웠지요. 그래 부탁한다. 걱정 마세요. 소희는 단지 아씨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옥화의 손을 감쌌습니다. 옥화는 처음 느껴보는 감각에 당황했지요. 허나 점차 따뜻해지는 손끝에 안도했습니다. 고맙다. 덕분에 좀 살 것 같구나. 아씨가 나아져서 다행입니다. 옥화는 돌쇠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의 눈은 맑고 진실되어 보였지요. 네가 나를 구했구나. 아버님이 반드시 상을 내리실 것이야.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으로 옥화의 발을 문지르기 시작했지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추위 속에서 서로를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이틀 후 김대감 집 마당은 옥화의 귀환 소식에 들썩였습니다. 돌쇠는 옥화를 안전하게 데려왔지요. 그 머슴이 내 목숨을 구했다고. 아버님, 돌쇠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저를 구했어요. 참으로 용감한 사내로구나. 돌쇠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눈은 휘둥그레해졌습니다. 그야 낡은 이부자리가 아니라 비단 이불에서 자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어찌된 일이야?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연희가 들어왔습니다. 헌데 어째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지요. 대감마님의 명으로 데리러 왔어요. 당장 사랑채로 오시랍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잘못은 무슨. 아씨를 구한 공로로 대감님께서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연희는 비단 옷 한 벌을 내밀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사랑채에 도착한 돌쇠는 더 크게 놀라고 말았지요. 김대감이 돌쇠에게 많은 돈과 쌀을 내렸으니까요. 소인이 감히 이런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지. 아니다. 네가 내 딸의 목숨을 구했다. 그래, 돌쇠야. 넌 받을 자격이 있어. 옥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머슴 일은 관두거라. 넌 앞으로 우리 옥화의 호위무사가 될 것이야. 참말이십니까? 참으로 영광입니다요. 돌쇠의 가슴에 자부심이 피어올랐지요. 그러자 멀리서 다른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바보 머슴이 이제는 양반처럼 대접받는구나. 참으로 놀랄 일이 아니겠어? 며칠 후 돌쇠는 다시 김대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들어오너라, 돌쇠야. 김대감 옆에는 나이 지긋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강인한 체격이 범상치 않았지요. 그는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대감, 이런 어린 놈을 제게 맡기시다니요. 이 몸이 30년 동안 단련한 무예를 이런 머슴에게 가르치라 하시니. 최사범, 내 딸의 목숨을 구한 녀석이요. 돌쇠야, 나는 네 충성심과 용기를 믿는다. 이제부터 최사범에게 무예와 예법을 배우도록 하라. 자세가 엉망이다. 다시. 아침부터 시작된 훈련은 해가 중천에 떠도 계속되었지요. 최사부의 가르침은 엄격했지만 돌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기가 있구나. 하지만 아직 멀었다. 내일은 더 일찍 나오너라. 시간이 흐를수록 돌쇠의 실력은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돌쇠는 최사부의 가르침을 빠르게 흡수했지요. 어느 날 최사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습니다. 내 실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제 진짜 무예의 비법을 가르쳐 주마. 감사합니다, 사범님. 며칠 후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옥화의 부름을 받고 조심스레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몰래 오라는 말에 돌쇠는 살금살금 걸음을 걸었지요. 오실 줄 알았어요? 옥화 씨, 이런 곳에서 만나는 것은 위험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천한 머슴일 뿐입니다. 산속에서 내 손을 잡아주던 그 손길을 잊을 수 없었어요. 당신은 이제 그저 머슴이 아니에요. 달빛 아래 옥화의 얼굴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돌쇠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지요. 나를 구해주는 이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했어요. 두 사람은 연못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신분의 경계를 넘어 두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옥화가 이웃 마을 친척을 방문할 때 돌쇠가 호의를 맡게 되었지요.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하늘이 검게 변하며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옥화 씨, 곧 큰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돌쇠의 예상대로 곧 천둥 소리와 함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옥화의 가마는 빗속에서 흔들렸고 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이 되었지요.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이 근처 산장으로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간신히 산장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냥꾼의 산장은 비어 있었지만 지붕에서는 빗물이 새고 있었지요. 추워요. 옥화는 떨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재빨리 마른 나뭇가지로 불을 피웠습니다. 옥화 씨, 옷이 젖어 있으면 병이 납니다. 저쪽에 담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갈아입으시는 동안 밖에 나가 있겠습니다. 돌쇠는 얼굴을 붉히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옥화가 그를 불렀습니다. 들어오세요. 당신도 옷을 말려야 해요. 작은 산장 안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옥화는 담요를 두르고 있었고 돌쇠는 불 가까이에서 옷을 말리고 있었지요.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앉게 되었습니다. 침묵이 흐르다가 옥화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나의 혼처를 정하셨어요. 이웃 고을, 양반가의 아들이지요.
돌쇠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허나 내색하지 않았지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분을 만나실 겁니다. 하지만 난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그저 가문의 명예를 위해 시집 가는 것이지요. 돌쇠는 옥화의 눈에서 슬픔을 보았습니다. 돌쇠, 당신은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나요? 아무런 신분의 제약 없이 말이에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위치에 감사합니다. 이게 다 대감마님과 옥화 씨 덕분이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인과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지요. 며칠이 지나 옥화의 혼사 소식이 공식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돌쇠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지요. 돌쇠야, 들어오너라. 부르셨습니까, 대감마님? 그 자리엔 김대감과 최사부가 있었습니다. 옥화의 혼처를 이웃 고을 박판서 가문으로 정했다. 다음 달 초에 혼례를 치를 예정이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했었지요. 축하드립니다. 옥화 씨의 앞날에 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돌쇠가 밖으로 나오는데 최사부가 따라왔지요. 박판서 가문에 대한 소문을 들었느냐? 아니요. 어떤 소문입니까? 그 가문은 겉으로는 번듯하나 사실은 재정이 바닥났다고 한다. 그런 주제의 권세를 탐하여 김대감의 재산과 영향력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지.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오랜 친구가 그 고을 관하에 있어 이런 소식을 전해왔다. 그들은 옥화 아씨를 얻은 후 김대감을 제거하고 나중에는 옥화 아씨마저 해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대감마님께 즉시 알려야 합니다.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 소문만으로 혼사를 깨뜨릴 수는 없지.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돌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박판서 댁에 잠입하겠습니다. 가서 음모의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최사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요. 돌쇠야, 이 임무는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가겠느냐? 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며칠 후 돌쇠는 박판서 가문의 하인으로 변장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돌쇠는 조심스레 박판서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이곳에 있을 것이다. 서재 안은 책과 서류로 가득했습니다. 돌쇠는 촛불을 조심스레 들고 서류들을 살폈지요. 한참을 찾던 중 그는 특별히 자물쇠로 잠긴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돌쇠는 서랍 안에서 붉은 끈으로 묶인 편지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첫 번째 편지를 펼쳤지요. 아니 이럴 수가. 참으로 천인공노할 놈들이로구나.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판서가 조정의 반대파와 결탁하여 김대감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것이었지요. 거기다 나중엔 옥화마저 제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돌쇠의 손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런 악한들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재빨리 편지를 품에 넣고 몸을 날렸지요. 허나 바깥에 무사들까지 몰려드니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재빨리 그 틈을 탐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무사들은 고함을 지르고 활을 쏘며 돌쇠를 추적했습니다. 돌쇠는 몸을 날려 담장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때 화살 한 발이 날아와 어깨에 밝히고 말았지요. 이런. 고통을 참으며 돌쇠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등 뒤에서 화살이 비오듯 날아왔지요. 날이 밝아올 무렵 돌쇠는 간신히 김대감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품 안에는 소중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돌쇠는 상처를 치료하며 쉬었습니다. 김대감은 돌쇠의 보고를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참으로 고약한 자들이로고. 여봐라, 조정에 가야겠으니 가마를 준비하거라. 박판서 가문과의 혼사는 파기되었지요. 마침내 그들의 음모는 조정에 알려져 큰 파문을 일으켰지요. 그날 밤
김대감은 돌쇠를 정원의 정자로 불렀습니다. 돌쇠야, 이리 완거라. 돌쇠는 공손히 김대감 앞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최사부에게 들었다. 네가 우리 가문을 위해 목숨을 걸었더구나. 대감마님, 소인은 단지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김대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어려 있었지요. 돌쇠 네가 우리 딸 옥화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허나 신분 차이란 대감인 나조차 어찌할 방법이 없구나. 돌쇠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너도 알 것이다. 예, 대감마님. 마님과 옥화 씨에게 누가 될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김대감은 돌쇠에게 큰 재물을 주겠다고 하였지요. 허나 돌쇠는 정중히 사양하고 정자를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돌쇠는 마당을 나오며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옥화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요.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보내주는 것이구나.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보다 상대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돌쇠는 떠날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떠날 계획이었지요. 그때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문이 살며시 열리며 옥화가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옥화 아씨, 어찌 이런 밤중에? 당신이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돌쇠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옥화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옥화 아씨, 이곳에 오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어요? 내 마음속엔 돌쇠 당신뿐이에요. 옥화의 고백에 돌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옥화 아씨는 양반가의 교수이고 저는 천안 출신입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인가요? 내 마음은 이미 당신을 택했어요. 옥화는 달려들어 돌쇠의 품에 안겼지요. 산장에서 돌아온 후 매일 밤 당신의 모습을 그렸어요. 이 마음을 어찌 부정할 수 있겠어요? 옥화 아씨, 최사부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무과에 응시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요. 돌쇠는 옥화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는 무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대감마님께서 반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를 설득할 자신이 있어요. 아버지도 당신의 진심을 알고 계세요. 그저 세상의 시선이 두려우실 뿐이에요. 옥화는 돌쇠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나는 당신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시선이 깊이 마주쳤습니다. 돌쇠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지요. 그는 옥화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묵과에 도전하겠습니다. 반드시 급제하여 옥화 씨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돌쇠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부터 돌쇠의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쇠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무예를 연마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3번이나 무과에 낙방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여 마침내 합격했지. 너도 좌절하지 말거라. 무예 훈련과 함께 돌쇠는 글공부도 병행했습니다. 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한문과 역사 지식도 필요했지요. 옥화는 몰래 그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사실 김대감도 모르는 척하며 서재를 내주었습니다. 이번엔 손자병법을 배울 것이어요. 감사합니다, 옥화 아씨. 당신이 있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며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쇠의 무예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지요. 마침내 묵과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활쏘기 시험에서 돌쇠는 백발백중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말타기에서는 어려운 장애물을 가뿐히 넘었지요.
검술 시험에서는 최사부에게 배운 특별한 기술로 심사관들을 놀라게 했지요. 저 젊은이의 이름이 무엇인가? 돌쇠라 하옵니다. 평민 출신이나 무예가 뛰어나옵니다. 저런 실력이라면 출신이 무슨 문제더냐? 상위권으로 합격시키라. 마침내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돌쇠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올랐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요. 대감마님, 제가 급제를 하였습니다. 돌쇠는 이제 그냥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청년 무관이 되었지요. 관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그는 김대감 앞에 섰지요. 돌쇠야, 네가 해냈구나. 내 약속대로 너와 옥화의 혼례를 허락하마. 대감마님 고맙습니다. 김대감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돌쇠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지요. 이젠 돌쇠가 아니라 무관이라고 불러야겠지. 무관 청년, 앞으로 내 딸을 잘 부탁한다. 돌쇠와 옥화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그들의 사랑은 마침내 인정을 받게 되었지요. 한 달 후 김대감 댁에서는 혼례가 열렸지요. 김대감 집 마당은 늘 위에 붉은 비단과 화려한 꽃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머슴이 양반과 규수와 혼인한다는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요. 많은 이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무관 돌쇠는 관복을 입고 의젓한 모습으로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의 옆에는 붉은 원삼을 입은 옥화가 있었지요. 김대감은 엄숙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질 않는구나. 이제야 제구실을 하는구나. 처음엔 싹수가 노란 줄 알았는데 이제는 괄목상대로다. 혼례 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과거 돌쇠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김대감 집 하인들은 이제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연인은 특히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때 바보 취급을 했던 돌쇠가 이제는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요. 돌쇠 아니? 무관나리께서 저를 기억하실까요? 물론 기억하시지. 하지만 돌쇠는 원망하는 마음이 없을 게다. 연인은 조심스레 신랑 신부에게 다가가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부러움이 섞여 있었지요. 두 분의 혼인을 축하드립니다. 무관나리, 제가 예전에 무례했던 점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 말게. 자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네. 돌쇠의 따뜻한 미소에 연인은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모두 용서한 듯 했지요.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지내주길 바라요. 잔치가 끝나고 신랑 신부는 후원에서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별빛 아래 그들은 긴 여정을 돌아보았지요. 옥화 씨,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는 것인지. 당신은 그 누구보다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이 조선팔도에서 누가 당신보다 더 노력을 하였겠어요? 사람은 운명보다 더 큰 사랑을 만나면 마침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돌쇠와 옥화는 서로를 붙든 손 하나로 세상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은 더 큰 인연의 씨앗이 되었지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진심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두 사람의 믿음은 세상 그 자체를 바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느 가을 아침, 선화 마님은 오늘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께서 명나라 사신으로 떠나신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허나 이 적적함은 도무지 익숙해지지가 않는구나. 여종 옥분이가 옆에서 위로하였지요. 마님 서방님께서는 어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고맙다 옥분아. 내가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데 쉽지가 않구나. 그러면서 마님은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어째 요새 들어 자꾸만 한숨이 느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마님은 홀로 방에 앉아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명나라와의 협상이 길어져
1년을 더 머물게 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마님은 편지를 접으며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지요. 이놈의 생과부 신세는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구나. 매일 밤마다 마님은 외로움으로 사무치는 것 같았답니다. 아직 30도 안 되었는데 4년이나 독수공방이라니요.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루하루가 감옥살이랑 진배 없구나. 마님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꽃처럼 피어날 나이에 홀로 양반가의 며느리 역할만 수행하고 있었지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촛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님은 일찍 일어나 안차의 뒷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마침 어디선가 우물물 깃는 소리에 마님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바깥차에 마당이 보였지요. 에그머니나 저게 뭐야? 마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건장한 사내 하나가 상의를 걷어붙이고 우물가에서 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마님, 저자는 새로 들어온 봉대라 합니다. 비로 바빠서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 출신은 어디였느냐? 잘 모르겠는데 몰락한 양반가의 아들이라 하더이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얼른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하인을 훔쳐보았다는 사실에 얼굴이 붉어졌지요. 전고가 되어 마님은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헌대 밖에서 봉대가 무거운 곡식 자루를 나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원힘이 장사로구나. 어쩜 저리도 강한 사내가 있는지. 마침 향단이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지요. 새 머슴이 일을 참 잘하지요. 힘이 세고 부지런하다고 칠복이 아재도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러하냐? 바깥일은 내 알바 아니니라. 마님은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허나 눈길은 여전히 봉대의 뒤를 쫓았답니다. 저녁 무렵 마님은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지요. 그때 무거운 항아리를 나르던 봉대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내심 봉대 생각을 하던 마님은 기겁을 하고 말았지요.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쩌자는 게야. 아이고 마님 죄송합니다요. 깜짝 놀란 봉대는 뒤로 물러서다 헛발을 딛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항아리를 떨어뜨릴 뻔하였지요. 마님이 잡아준 덕택에 봉대는 간신히 항아리를 내려놓았답니다. 10년 감수했습니다요. 고맙습니다요 마님. 그때 마님은 봉대의 강한 손길과 손가락이 닿았지요. 손에서 전해지는 열기에 마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다. 조심하여라. 마님은 황급히 손을 빼고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봉대의 손가락 감촉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요. 방으로 돌아온 마님은 콩닥콩닥 뛰는 가슴을 한참이나 다스려야 했답니다. 아니 내가 어찌 이러한 마음을. 마님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허나 눈을 감아도 봉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그날 밤 마님은 봉대가 눈에 아른거려 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첫눈이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마님은 하얗게 변한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마님 서방님의 편지가 도착하였습니다. 고맙구나. 그럼 줘보거라. 내용을 읽던 마님의 눈빛이 몹시 흔들렸지요. 무슨 일이시옵니까, 마님? 서방님께서 승진을 하셨다는구나. 잘 되었습니다요. 감축드립니다요, 마님. 해오나 임무가 더 늘어서 귀가가 3년 더 연장되었다는 게야. 마님의 표정은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지요. 하염없이 마당만 보던 마님은 어느새 봉대의 뒤를 쫓고 있었답니다. 그날은 마님이 창고를 점검할 때였지요. 무거운 이불 상자를 꺼내려다 발을 헛딛고 말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일하던 봉대가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멍대구나. 고맙다. 봉대가 마님 옆으로 다가와 이불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좁은 창고 안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매우 가까웠지요. 그때 봉대의 어깨가 슬쩍 마님과 스쳤지요. 마님은 봉대의 체온이 느껴지자 온몸이 짜르르 했답니다. 봉대야, 자꾸만 몸이 닿는구나. 좀 옆으로 비키거라. 죄송합니다요. 미처 몰랐습니다요. 마님의 살결은 어찌나 부드러운지 무슨 비단에 닿았나 싶었습니다. 하여 봉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얼거렸지요. 마님께선 참으로 갑작스러운 봉대의 말에 마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인의 신분으로 감히 마님에게 할 수 없는 말이었지요. 그러나 마님은 꾸짖기는커녕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리하구나. 이만 나가겨라. 그렇게 봉대가 물러갔지만 마님은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마님, 요즘 얼굴에 화색이 도셨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마님은 옥분의 말에 당황하여 거울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런 것 없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범했나이다.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옥분아, 오늘 저녁엔 일찍 물러가 있거라. 내 홀로 있고 싶구나. 네, 마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옥분이 나간 후 마님은 다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심이 서린 듯 하였지요. 마침내 마님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옥분을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봉대에게 겨울 이불을 좀 옮겨달라 전하거라. 마님, 이불은 이미 며칠 전에 꺼내놓았습니다요. 창고 안쪽에 있는 이불 말이다. 요새 한기가 심해 그걸 꺼내고 싶구나. 눈치 빠른 옥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네, 마님 바로 전하겠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옥분은 조용히 바깥채로 향했습니다. 누구시오? 옥분이야. 봉대가 문을 열자 옥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창고에 있는 겨울 이불을 옮겨달라 하셨다. 아지 지금? 모두가 잠든 시간에? 그래, 마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다. 아무도 모르게 봉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창고 안에서 마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마님, 이불을 옮기러 왔습니다. 들어오너라, 봉대야. 봉대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너를 보지 않았느냐? 네, 마님, 아무도 모릅니다. 마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마님. 봉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조심스럽게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은 가슴이 콩닥거려 기절할 것 같았지요. 봉대야, 나 너무 떨리는구나. 마님 안심하셔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요. 봉대는 조심스럽게 마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마님도 살며시 봉대를 껴안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창고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님과 봉대는 틈난 나면 창고에서 밀회를 거듭하였지요. 둘은 점점 더 대담해져서 처음의 어색함은 성큼 줄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 늦게 왔구나. 내가 기다리다 죽는 꼴을 보고 싶었느냐? 죄송합니다, 마님. 칠복이 아재가 갑자기 곡식 창고를 점검하라 해서요. 또 늦으면 용서치 않을 테니 그리 알거라. 마님이 토라진 흉내를 내었지요. 그러자 봉대는 마님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열기는 바깥의 추위를 잊게 했지요. 마님, 이렇게 밤에만 만나는 것이 아쉽습니다.
낮에도 마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야. 그러나 사실 마님도 속으로는 봉대의 말에 설레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마님은 홀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패는 봉대의 모습이 보였지요. 봉대야, 요새 날이 추워 장작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구나. 네 마님, 걱정 마십시오. 이 봉대가 몸이 부서져라 장작을 패놓겠습니다요. 원 그래도 쉬엄쉬엄 하거라. 두 사람은 눈웃음을 교환하며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허나 모퉁이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눈치 빠른 여종 향단이었지요. 향단이는 마님과 봉대를 뚫어지게 지켜보다가 이윽고 자리를 떠났답니다. 그날 밤 마님은 봉대와의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요. 마님이 문을 열었더니 그곳에는 봉대가 아닌 향단이 서 있었습니다. 마님, 인원 드릴 것이 있어 왔습니다. 봉대를 기다리고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향단의 말에 마님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나가거라. 마님, 걱정 마십시오. 제 입은 무겁습니다. 마님과 봉대와의 관계도 발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님은 향단의 말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향단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직은 없습니다, 마님. 다만 앞으로 마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향단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허나 마님은 향단이가 나간 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지요. 향단의 협박 이후 며칠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집에 뜻밖의 손님이 도착하였지요. 시어머니 정씨가 가마를 타고 찾아온 것입니다. 오래간만이구나, 며느라. 어머님, 어쩜 이리 갑작스럽게 오셨는지요? 편지를 못 보았느냐? 우리 며느리의 안부가 걱정되어 찾아왔다. 정씨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님의 모든 행동을 놓치지 않고 살폈지요. 네가 홀로 지낸 지가 벌써 4년째로구나. 젊은 여인의 몸으로 쉽지 않을 터인데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서방님의 귀가를 기다리는 것이 제 도리입니다. 하인들 관리는 어떠하냐? 특히 젊은 하인들은 관리하기 어려울 터. 정씨의 질문에 마님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허나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요. 모두 본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 참 다행이구나. 요즘 들어 젊은 마님들이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경우가 허다해서 말이다. 그날 이후 정씨는 당분간 마님의 집에서 머무르기로 하였답니다. 마님, 시모님께서 하인들에게 마님에 대해 물어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물어보시더냐? 마님께서 누구와 자주 대화하시는지, 밤에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등입니다. 특히 향단이에게 꼬치꼬치 물으셨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옥부나 봉대에게 전하거라. 당분간 조심해야 한다고. 네 마님, 조용히 전하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님은 정씨를 모시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마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예리하게 관찰했지요.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집안 살림을 함께 살펴보고 싶구나. 특히 젊은 머슴들이 많아 걱정이 되는구나. 네,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봉대와의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초조하게 오가며 생각에 잠겼지요. 그때 누군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왜 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지금 가문의 어른이 와 계시니 위험하다. 봉대는 어깨가 축 처져서 가버렸습니다. 마님은 마음이 아팠지요. 정씨가 방문한 지 일주일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마님은 조심스럽게 안차의 창고로 향했지요.
창고에 들어서자 봉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헌데 표정이 어찌 불만스러웠습니다. 마님, 저는 매일 밤 창고에서 마님을 기다렸습니다. 봉대야, 미안하구나. 요즘 시어머니의 감시가 심해 오기가 어려웠다. 마님은 봉대의 손을 잡으려 했지요. 허나 봉대는 한 걸음 물러섰답니다. 마님,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것이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이럴 벤 다 포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포기하다니? 마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마님은 저 따위는 생각도 안 해주시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토라진 봉대는 마님의 부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정씨가 잠든 시간을 틈타 봉대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마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봉대야, 아침의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내가 널 아끼는 것을 어찌 해야 알아주겠느냐? 봉대의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욕심이 깃들어 있었지요. 마님, 저는 더 이상 그저 몰래 만나는 하인으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값진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값진 교시라니? 재물이랑 다른 하인들에게 지시할 권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님은 봉대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득을 원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네가 그런 마음이었더냐? 마님, 우리의 관계가 발각되면 저는 능지처참을 당할 것입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님은 배신감과 절망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허나 봉대가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요. 알겠다. 비단과 은화를 줄 터이니 그것으로 만족하거라. 감사합니다요, 마님. 봉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마님의 손을 붙잡으려 하였지요. 허나 마님은 조용히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음 날 마님은 약속대로 봉대에게 동구러미를 전달했습니다. 봉대가 굽실거리며 가자 마님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았지요. 내가 미쳤지. 어째 저런 것을 믿었단 말인가? 그때 누군가가 후다닥 지나갔습니다. 향단이었지요. 아마도 마님이 봉대에게 돈을 주는 광경을 지켜본 것 같았답니다. 허나 마님은 봉대에 대한 실망으로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새벽 마님은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아, 봉대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봉대가 자꾸만 재물을 달라고 보채는구나. 머슴 주제에 분수를 모르는 자로군요. 마님께서는 너무 마음 약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래, 이제 나도 강해져야겠구나. 마님은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결심한 마님은 봉대를 불렀지요. 마님, 오늘도 저를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봉대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 달리 교만함이 서려 있었지요. 이것을 받거라. 마님은 비단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봉대는 주머니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마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많은 것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없다. 난 더 이상 널 만나지 않을 것이야. 마님의 말에 봉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요. 우리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이 알면 좋겠습니까? 네가 감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 멍석마리를 당하고 싶지 않다면 썩 물러가라. 마님의 일갈에 봉대는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듬직한 사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고맙다, 옥분아. 네 말대고 봉대를 감으로 잘하셨습니다요. 두 사람이 안채 마당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정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이 밤중에 어디를 다녀오는 것이냐? 마님과 옥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달빛 아래 정 씨의 모습이 드러났지요.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 잠시 바람을 쐬고 왔을 뿐입니다. 그래? 헌데봉대는 다른 말을 하더구나. 너한테 재물을 받았다고 하던데 그게 참말이냐? 가만 보니 봉대와 향단이가 먼 발치에서 서 있었지요. 이미 정 씨에게 모든 것을 불어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간악한 며느리 같으니라고. 이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야. 정 씨는 호통을 치고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봉대와 향단이도 정 씨의 뒤를 따랐지요. 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제 불찰로 이런 일이. 제가 죽어 마땅합니다. 마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이윽고 정 씨의 방에서 향단이 나왔습니다. 시모님께서 내일 아침 일찍 심부름꾼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님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정 씨는 남편 윤승지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것이었지요. 마님과 봉대의 관계가 모두 폭로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님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마님은 침소에서 초조하게 오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결심한 듯 마님은 옥분을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옥분아, 나에게 큰 고민이 있다. 네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 마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옥분이는 대번의 상황을 눈치챘지요. 마님은 평생 저를 친자매처럼 여겨주셨지요. 그런 마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허면 어찌해야...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옥분의 손을 꼭 잡았지요. 마님, 진정하십시오. 아직 편지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뒷수습을 하면 시간이 있습니다. 마님은 창고 뒤편에서 봉대를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마님을 배신한 봉대는 껄렁껄렁하게 걸어왔습니다. 마님, 이제 와서 뭘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진작에 마님이 더 많은 재물을 주셨으면 일이 이렇게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네가 아직 상황을 잘 모르는구나. 마님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광기에 가까운 결연함이 어려 있었지요. 시어머니께 재물 몇 푼 더 받았다고 끝난 줄 아느냐? 이대로라면 너는 강상죄로 능지처참될 것이다. 마님의 말에 봉대는 찔끔하고 말았지요. 하기사 마님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봉대는 공포에 질려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투와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지요. 지금이라도 달아나야 합니까? 소용없다. 관아에서 우릴 잡으려고 할 것이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봉대는 안절부절하지 못했지요. 우리에겐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 시어머니가 영원히 입을 다물어야만 해.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모가 없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봉대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지요. 어느새 마님의 눈에는 광기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일 밤이 보름이야. 모두가 잠든 시간에 네가 정 씨의 방에 들어가거라. 가서 이 약을 먹이면 된다. 만약 들킨다면? 들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봉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마님, 살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마님과 봉대는 보름날 정 씨를 해치기로 다짐하였지요. 마침내 보름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마님은 봉대와 만났지요. 봉대는 잔뜩 겁먹었는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봉대야,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야.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네 마님. 이 일이 끝나면 약조한 대로 많은 재물을 주실 것이지요? 물론이지.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마님은 봉대를 끌어안았습니다. 허나 마님의 미소는 얼음처럼 차가웠답니다. 해가 저물고 마님은 방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옥분이 들어와 차를 가져왔습니다. 마님, 차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님께서도 잠자리에 드셨다고 합니다. 알겠다. 이제 저녁 식사 후 하녀들을 모두 내 방으로 불러라. 겨울 이불 손질을 핑계로 모두 늦게까지 함께 있자고 하거라. 네, 마님. 옥분이 나간 후 마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이 일이 끝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야. 마님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듯 자꾸만 되뇌었답니다. 보름달이 하늘 높이 떠오른 그날 밤, 봉대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안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건네준 약이 들려 있었지요. 그것은 곧 정씨의 생명을 앗아갈 도구였습니다. 이것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봉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마님이 약속한 부에 대한 욕망이 아른거렸습니다. 허나 다른 한편으로는 극악한 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지요. 멀리서 들려오는 여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님이 하녀들을 모아놓고 이불 손질을 하는 소리였지요. 그녀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준비한 안배였습니다. 여기로구나. 봉대는 정씨의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틈새로 깊이 잠든 정씨의 고요한 숨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봉대는 달빛에 비친 정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봉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약단지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렸지요. 아이고, 도저히 못하겠구나. 몇 번이나 망설이던 봉대는 마침내 약단지를 열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씨의 입에 흘려 넣으려 하였지요. 그날 밤 마님은 침소에서 하녀들과 함께 이불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님의 마음은 온통 봉대가 맡은 임무에 가 있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이제 늦었으니 모두 물러가 쉬거라. 하녀들이 모두 나간 후 마님은 방 안을 초조하게 오가며 봉대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이 못난 놈이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결국 마님은 참지 못하고 직접 정씨의 방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칼을 소매 속에 숨기고 방을 나섰지요. 복도를 조용히 걸으며 마님은 정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조심스러웠지요. 마침내 정씨의 방 앞에 도착한 마님은 문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씨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님은 조용히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님은 봉대가 약단지를 들어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봉대는 몇 번이나 약을 흘려 넣으려다 못하고 말았지요. 이 못난 거사.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보다 못한 마님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봉대는 마님에게 약을 빼앗겼지요. 죄송합니다요, 마님. 손이 떨려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요. 비키거라. 내가 직접 하겠다. 마님은 직접 약단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잠든 정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때였지요. 쪼개 있던 작은 거울이 그녀의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달빛과 촛불이 어우러져 거울 속 마님의 모습은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였지요. 마님은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독약을 든 여인, 광기 어린 눈빛,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것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지요. 그것은 마치 악몽 속에서 본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정 씨가 기침 소리와 함께 몸을 뒤척였습니다. 마님은 놀라 약단지를 떨어뜨렸지요. 단지가 깨지면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시오? 마님은 공포에 질려 급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봉대와 마주쳤지요. 마님,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은 도저히 할 일이 못 되더이다. 마님은 봉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 대신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느냔 말이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님은 자기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깨달았지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마님은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차라리 잘 되었다. 이대로 붙잡혀서 죽는 것이 낫겠구나. 다음 아침, 관아에서 온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 사이로 마님이 나왔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양주 관아에서 왔습니다. 윤승지께서 한 달 후 귀가하신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마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일로 갑자기? 명나라 황제 폐하께서 특별히 명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윤승지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 일찍 귀국할 수 있다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하여 이미 귀국길에 오르셨다 합니다. 전령이 떠난 후 마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결심이 서려 있었지요. 아침 이슬이 맺힌 통로에서 마님은 봉대를 불러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지요. 차분하고 결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마님, 저를 버리는 겁니까? 아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결정이다. 여기 여행 비용이니 먼 지방으로 떠나거라. 마님은 봉대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충분한 여비가 들어 있었지요. 하지만 마님, 유리는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만 주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다. 봉대는 마님의 눈빛에서 확고한 결심을 읽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마침내 큰 절을 올렸지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님. 오후, 마님은 정 씨를 모시고 대청마루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신 후 정 씨 앞에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요. 어머님, 그동안 저의 행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잠시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예상치 못한 부드러움이 어려 있었지요.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다. 어머님? 나도 한때는 젊었다.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지. 정 씨의 말에는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일까요? 마님은 정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님. 네가 이제야 진짜 며느리다운 모습을 보이는구나. 정 씨는 마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애틋함이 흘렀지요. 아들에게 쓰던 편지는 찢어버렸다. 그저 며느리가 잘 지내고 있다고만 전했지.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 씨에게 깊이 절을 올렸지요. 한 달 후 윤승지가 돌아올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안채 창가에서 정원을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님, 서방님을 맞을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이제 나가보거라. 마님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 녹은 정원에는 새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지요.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구나. 나도 늦지 않게 준비해야겠지. 마님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알듯 말듯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